혹시 동기부여 영상이 필요한가? When I was 16, I won a great victory. I felt in that moment I would live to be 100. Now I know I shall not see 30. None of us know our end, really, or what hand will guide us there. A king may move a man. A father may claim a son. That man can also move himself. And only then does that man truly begin his own game. Remember that howsoever you are plagued or by whom, your soul is in your keeping alone. 누군가는 평소 간직하고 있는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느낌을 알고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목표는 잘 모르지만 목표를 가지고 싶은 욕구를 느끼며 그것을 위한 탐색 활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귀찮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은가? 왜 귀찮은지? 목표도 하나의 욕구다. 음식의 결핍, 배가 고픈 사람에게 식사는 귀찮지 않다. 그런데 목표의 결핍은 왜 귀찮은 걸까? 욕구 해소의 실패, 성욕이 해소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갈구함을 귀찮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갈구함을 왜 귀찮아할까? 이러한 귀찮음들은 우연히 혹은 주기적으로 동기부여되는 순간들을 마주하면 잠시 사라진다.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으로부터 혹은 유명 강사의 일침으로부터 등등 소위 동기가 부여되는 순간 귀찮음은 사라지고 전진하게 된다. 잠시나마. 그리고 이내 지쳐버려서 휴식 기간을 갖는다. 다음 동기부여 순간을 기약하며. 나는 이 지점에서 목표라는 욕구가 다른 욕구와는 다르게 귀찮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귀찮음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주는 아찔함은 절벽 밑을 내려다보기 싫은 것처럼 바라보기 싫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밀봉한다. 방사성 물질을 다루듯 내면 안에 땅을 파 밀봉한 두려움을 넣고 덮는다. 그리고 두려움이 묻혔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 위에 귀찮음이라는 건물을 짓는다. 이제 그곳은 귀찮게 느껴질 뿐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주 지독한 물질이다. 지하물이 밀봉되어 땅에 묻혀있을지라도 그 독성은 새어나와 일대를 오염시킨다. 그러다 귀찮음이라는 건물까지 오염이 되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한다. 두려움이라는 적이 건물을 부수고 표면 위로 올라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 호모사피엔스답게 인간은 적과 싸우기 위한 동료의 필요성을 느낀다. 나도 그랬어. 참고 하면 다 돼. 멈추지 마. 계속 가. 한 발자국만 더. 조금만 더. 성장을 위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라는 동료들을 데리고 내면으로 들어간다. 오염된 귀찮음, 두려움을 묻고 그 위에 세워진 건물 앞에 선다. 오염으로 채워진 건물은 하나의 던전이었다. 그곳에서 동료들과 무수히 많은 오염을 무찌른다. 마침내 던전을 클리어했을 때 인간은 뿌듯한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본다. 오염이 제거된 건물은 고기에 흡족했다. 그렇게 인간은 모험을 끝내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일상으로 돌아온다. 바보같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님에도 해결한 줄 착각한다. 동기부여라는 동료들과 무찌른 대상은 고작 귀찮음이라는 건물, 그 내부에 가득 찬 오염, 땅속에 밀봉된 진짜 원인, 두려움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렇게 인간은 위와 같은 서사를 반복한다. 성장, 정체, 퇴보, 동기부여, 성장, 정체, 퇴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받고 있는 벌과 비슷하지 않은가? 바위를 힘겹게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지만 곧장 굴러떨어져 다시 밀어 올려야 하는 끝나지 않는 형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부조리한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하다. 귀찮음은 극복 대상이 아니다. 그 밑에 깔린 두려움을 마주해야 한다. 귀찮음이라는 건물을 파헤쳐 땅에 묻힌 두려움을 꺼내보자. 그리고 그 두려움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돌려 관객을 바라보자. 깨달음의 순간이다. 당신은 관객을 바라보는 순간 깨닫는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 손에 들린 그 두려움은 이야기를 위한 소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순간부터 당신에겐 동기부여가 필요 없다. 당신의 관심은 목표가 아니며 목표를 향해 가는 당신만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 이끌어낼 관객의 박수 소리다. 박수 소리는 원초적 즐거움, 식욕과 성욕에 이유를 붙이지 않듯 당신의 여정엔 이유가 붙지 않는다. 이제부터 당신은 목표를 생각하지 않는다. 목표에서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당신의 주변은 고요해질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몰입 상태가 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관객의 존재를 눈치채는 법을 잊어버렸다. 일상에 녹아버려 스스로만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떤 관객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대와 가장 가까운 VIP석에는 내 이야기에 꽤나 관심이 있는 관객이 앉아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춰보자.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다. 생각의 흐름을 제어하지 말고 지켜보자. 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느껴지는가? 생각하는 나를 지켜보는 내가 느껴지는가? 그 미세한 찰나의 느낌, 그놈이 관객이다. 관객을 인지하고 나면 내가 있는 곳이 무대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면 바라보는 풍경이 바뀐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행과 같은 흐름은 무대장치, 일상 속 사람들과의 갈등, 시비, 비난은 등장인물들의 대사, 재수없는 상황, 갑작스레 닥친 슬픔, 좌절, 우울감, 두려움은 배경음악일 뿐이다. 나는 이곳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지만 동시에 그 무엇이든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삶은 신들을 위한 놀이터일 수도 악마들이 만든 도박장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나는 이야기를 강요받았다. 그리고 이 삶이란 극장에선 아무도 살아서 나갈 순 없다. 그렇다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제4의 벽을 뚫고 나가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You're afraid. That's why you can't leave. Please, God. You belong here You can do it. with me. Talk to me. Say something.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Yeah. 두려워하지 말라.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